유엔에서 일하면 연봉이 얼마일까요? 한국 대기업 연봉보다 몇 배 차이가 날까요? 세금도 안 내고 다양한 혜택까지 받는다는데 현실은 어떨까요? 오늘 유엔 연봉을 대기업과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보시면 속 시원하게 실수령액 정보까지 알려드립니다. 유엔 취업 글로벌 커리어 정보가 궁금하다면 지금 당장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엔에서 일하면 연봉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봉사활동하는 기구 또는 NGO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유엔 연봉 지역별 차이에 대해서 한번 보고 한국 대기업과 비교하면 몇 배 수준일지, 세금, 연금, 복지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차이는, 하지만 국제기구 근무의 현실적인 단점까지 해서 이런 현실적인 글로벌 취업 정보 계속 알고 싶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유엔 연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볼게요. 유엔 연봉은 국제공무원위원회에서 책정이 되고요. 기본급 베이스 샐러리 플러스 근무 지역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생활비 수당 포스트 어저스먼트라고 하는데 이걸 포함해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약간 스튜어디스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기본급에다가 그 현지에서 살 수 있는 생활비가 플러스로 지급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중에 뭐 보험금, 연금 등등이 마이너스 돼서 알아서 실제 통장에 꽂히는 금액에는 살짝 차이가 있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월급이 책정된다고 봐주시면 되고, 예를 들면 P1급 신입의 연봉은 약 47,000달러, 하나로 하면 약 5,400만 원이죠. 하지만 지역수당이 추가되면 체감 차이가 크고요. P2에서 P3급은 가족수당 및 교육비 지원 등의 혜택 포함 시 체감 연봉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걸 한국 대기업과 비교를 하면 P1급은 한국 대기업 초봉과 비슷하지만 뉴욕 제네바에서는 체감이 훨씬 다르고요. P2급은 대기업 과장에서 차장급 정도, 하지만 업종과 회사에 따라서 차이가 클 수 있고, P3급은 연봉 높은 대기업 팀장, 부장급 이상과 유사한 체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듣고 생각보다 별론데 아니면 연봉 좋은데 하실 수 있어요. 일단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없으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될까요? 유엔 직원들은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죠. 먼저 유엔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유엔 연봉은 국제공무원위원회에서 책정이 되고 기본급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지역에 따라 추가되는 생활비 수당이 포함이 되고, 예를 들어 P1급의 연봉은 약 47,000달러, 하나로 5,400만 원이지만 뉴욕과 제네바 같은 고물가 지역에서는 수당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P1급은 대기업 신입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체감 연봉은 지역 수당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공식 웹사이트 기준의 뉴욕 P1의 가장 낮은 직급의 경우 시작 월급이 5,600달러 정도, 하나 800만 원 선이고요. 달러 환율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이 정도로 나오고, 반면 로마 같은 경우 같은 직급이 3,600달러, 대략 500만 원 선이죠. 그래서 듀티 스테이션 근무지별로 차이가 꽤 됨을 볼 수 있습니다. P2, P3급도 대기업 과장 차장급 수준이지만 업종에 따라 한국 대기업과 차이가 클 수가 있고, 그러면 한국 대기업과 비교하면 어느 수준일까요? P1급은 대기업 신입 연봉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고, 뉴욕 제네바에서는 수당 포함 시 체감 연봉이 훨씬 큽니다. P2급은 대기업 과장, 차장 수준으로, 하지만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P3급은 대기업 팀장, 부장급으로 봐주시면 되고, 연봉 복지를 포함하면 한국보다 안정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건 기본 연봉 이야기고 실수령액의 차이를 보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실제로 뉴욕 유엔 사무소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물가 대비 유엔 P2 실수령액이 생각보다 적어서 이직을 결심했다. 생각보다 모을 수 있는 건 별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기업에는 연봉 1억 받아야 비슷한 실수령액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즉 연봉만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실수령액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유엔 직원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죠. 국제기구 공무원은 국가의 세법 적용을 받지 않고요. 국제기구의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하지만 일부 국가, 예를 들면 미국은 자국민에게 세금 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IMF, 세계은행 등 일부 기관은 자체 내부 세금을 공제 후 지급을 하고 결국 같은 연봉이라도 한국에서 받으면 세후 금액이 확 줄어드는데 유엔은 세금이 없어서 체감 월급이 훨씬 크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대기업과 비교하면 P1급은 한국 대기업 초봉보다는 높지만 경력 몇 년 차 수준과 비슷한 체감이고 P2급은 한국 대기업 과장에서 차장급 수준의 연봉, P3급은 대기업 팀장, 부장급 또는 그 이상. 즉 유엔 연봉이 무조건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수령액과 복지를 포함하면 한국 대기업보다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금, 교육비 지원과 같은 복지를 고려하면 또 엄청나죠. 유엔 연봉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복지 혜택도 큰데요. 퇴직 후에 유엔 연금이 유엔 직원은 국민연금이 아닌 UNJSPF라는 거에 가입이 되고 10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 후 평생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부 국가보다 연금이 안정적이지만 UNJSPF가 재정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자녀 교육비 지원, 유엔 직원의 자녀는 국제학교 학비 최대 75%까지 지원이 되고 대학 학비 지원도 있지만 금액이 제한적이고 일부 고위직에게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직원은 해당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생활비 수당 덕분에 물가가 높은 나라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데요. 뉴욕, 제네바 같은 도시에서는 기본급 외에 포스트 어저스먼트를 지급을 하고 지역에 따라 기본급이 40에서 70%까지 추가 지급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물가가 낮은 국가로 배치될 경우에 포스트 어저스먼트가 낮아서 생활비가 빠듯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유엔 연봉과 한국 대기업 연봉을 비교해 봤는데 어떠셨나요? 세금 없이 연봉을 그대로 받는다면 연금, 교육비 지원, 글로벌 커리어까지 따라온다면 이 정도면 한국 대기업보다 훨씬 매력적인 조건으로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쉬운 길은 아니지만 국기모와 함께라면 여러분도 유엔 취업 생각보다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글로벌 커리어의 첫걸음을 준비해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꿈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유엔 취업 글로벌 커리어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를 계속 알려드릴게요. 국제기구에 대한 생생한 정보 및 여러분이 좀 더 헤매지 않고 빠른 길로 안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